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음악에 관한 글 하나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신경과학자 올리버 섹스가 쓴 뮤지코필리아란 책에 한 토막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그 뮤지코필리아랑 함께 자주 거론되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이제 한 페이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이라는 거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잠시 뒤에 이제 그 영어 텍스트를 하나 읽을 텐데, 저는 그 텍스트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최근에 봤었던 요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연합신문 기사인데, 제목 한번 잠깐만 볼까요? 그래미상을 받은 밴드 아케이드 파이어. 여러분 혹시 아케이드 파이어라는 그 그룹 좋아하시나요? 제가 한때는 조금 그래도 락 음악을 좀 곧잘 듣곤 했었는데, 야, 정말 음악을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됐구나. 그래미상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인디 그 음악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인정받는 그런 그룹이더라고요. 그죠? 어쨌거나 그 리더가 밴드를 갖다가 성폭행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팬들한테서 등돌림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뭐 사과 성명도 내는,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였지 성폭행은 없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이미 한 상황이다 보고 아내도 같은 그 팀에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혼에 이제 정사를 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덕적인 지탄도 받고 뭐 이제 이런 기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요즘 뭐 미투에 대해서 일면 긍정하는 면도 있지만 약간 좀 또 그거 역시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약간 의심의 눈길을 갖다가 걷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Almost Famous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락 그룹을 되게 좋아해서 뭐 같이 뭐 잠을 자는 것 또한 꺼리지 않는 그룹이 아주 광적인 팬들이죠. 그것의 어떤 일면을 조금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약간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젊었을 때 대학교 때 남학생들이 그 대학교 이제 그 술 마시고 나서 이제 여아구들과 함께 노래방 가면 그렇게 마이크를 놓지 않고, 그죠?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서 그렇게 애걸하듯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죠? 그리고 과방 같은 데 가보면은 꼭 있잖아요. 통기타 치는 그 남자 선배가 꼭 있어요. 여자 후배들 올 시간에 맞춰가지고 꼭 다리 하나 꼬고 이렇게 통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부차적인 역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음악의 목적을 묻는다는 건 좀 그렇죠. 예술의 목적. 하지만 음악의 기능, 부수적인 효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과거의 어떤 면면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막 인기 그 아주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할 때 남자 팬들의 어떤 반응과 여자 팬들의 어떤 반응을 좀 봤을 때 약간 그 남자 그룹이나 남자 가수, 아줌마 팬들, 그 다음에 여자 젊은 청소년 어떤 여학생들의 어떤 반응, 20, 30대 어떤 젊은 여성들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악에는 뭔가가 있다 더. 그죠? 단순히 그 예술로서만 딱 한정 지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저 지금 아케이드 파이어 리더를 갖다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음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면면들을 지금 제가 쭉 열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책은요,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미국의 신경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글이 쉬워. 재밌어. 그리고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영어 시험 문제 같은 걸로 출제를 바로바로 해도 되게 될 만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분이 쓴 책에서 그 국내도 번역이 됐어요. 국내 번역된 제목이 음악 인류. 약간 사피엔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인간의 어떤 본질에 있어서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음악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 책의 맨 마지막 장, 음악 본능이란 장이 있어요. 초반부에 그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를 막 까는 대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그 음악이라는 건 언어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언어가 더 본질적이고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고 음악은 그냥 어쩌다 그냥 생긴 거다. 그죠? 거기 뭐라고 무슨 치즈케이크, 오디토리 치즈케이크, 디저트에 약간 불과하다. 주식은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이 필자는 그 스티븐 핑커의 생각에 막 반대하면서 음악이야말로 정말 본질적인 것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딱 한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 흥미를 좀 딱 끌었었던 다윈 아시죠, 여러분? 이분의 이제 후기 아주 이제 후반부 이제 저술이죠. The Descent of Man, 인간의 유래라는 그 책에서 찰스 다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결론을 내린다. 이 음악의 그리고 뭐 리듬 이런 것들은 처음에 획득되었다. By the male or female progenitors of mankind. 인류의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던 그 조상들에 의해서 얻어졌는데 왜 얻어졌냐면 For the sake of charming the opposite sex. 바로 상대방 성을 갖다가 매혹시키고 유혹하려는 목적으로 딱 이제 이 음악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선택에 대한 얘기죠. 그죠? 어떤 종의 어떤 번식, 나의 유전자를 갖다가 더 이제 전달하려는 기 위해서 유용하게 이제 음악이 채택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musical tones became firmly associated with some of the strongest passions an animal is capable of feeling. 동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션들 중에 일부랑 단단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consequently used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이게 그죠? 이용이 되더라는 거야. 그죠? 사랑에 빠지면 막 저절로 막 세레나가 나오죠. 콧노래 막 나오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방 앞에서 마이크를 찍고 정말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뽑아내겠죠. In seeking mate, 어떤 짝을 갖다가 구할 때 있어서 우리의 내적인 드라이브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건 간에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Someone who is biologically and sexually fit. 생물학적으로, 성적으로 적합한 누군가. 그 적합한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알을 갖다가 낳아줄, 알을 갖다줄. While likely to be healthy. 건강할. 그리고 이 자식 역시도 번식을 해야지, 잘 번식을 해야 매력적이어야지 내 유전자가 퍼질 거 아닙니까? And able to attract mates of their own. 그죠? 지들만의 어떤 메이츠를 갖다가 attract 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 농사에 열심이냐? 결국에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이 이뻤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잘생겼으면 좋고 내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그냥 뭐라도 하나 더 떠먹이려고 하는 거는 종족 번식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시험 볼 때 그죠? 아빠랑 엄마랑 동시에 컴퓨터 켜놓고 아들 시험 잘 보게끔 하는 것도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아들
좋은 대학. 뭐 입학서류도 이제 위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스펙을 잘 쌓기 위해서 명문대학에 보내는 거고. 그죠? Music may indicate biological and sexual fitness. 음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성적인 어떤 적합도, 이것을 갖다가 indicate, 가르쳐줄지 모른다. 얘 음악을 하네? 얘 적절한 녀석인데? 얘 음악 좀 하네? Serving to attract mate. 그죠? 다윈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야, 언어가 먼저겠어? 음악이 먼저겠어? 음악이 언어보다 선행한다. 코트십, 연애, 그죠? 구애의 어떤 수단으로서 말보다 음악이 먼저지.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말은 나중이죠.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나중에 이불 딱 떼는 순간 뭐 깨졌다 이런 말만 쓰잖아요. 확 깨더라. 그죠? 그전에는 외모 보고 이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음악을 공작의 꼬리랑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공작의 꼬리가 있다면 구애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음악이 있었다는 거죠. 성선택의 어떤 이론에 따르면, 그죠? 이론에서 다윗은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공작의 꼬리가 생존에 도움이 됐을까? 오히려 천장한테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막 노래를 잘 부르는 거, 나 여기 있어라고 호랑이한테 알리는 꼴밖에 없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생존 목적, 그죠? 이런 것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징들의 출현,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자인 제프리 밀러라는 사람께서는 이런 노션을 갖다가 뭐랑 연관했냐? 역할. 어떤 역할? 음악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끼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행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굉장히 유명했었던 막 그 전기 기타를 막 이빨로도 뜯었었다는 그 지미 핸드릭스 얘기를 합니다. 지미 핸드릭스는 수백 명의 그룹이랑 성적인 리에종을 그저 정사를 가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관계도 유지했다. 최소 2명의 여성과. 그리고 미국에서 최소 3명의 자식을 파더했다는 거, 아버지였다는 거죠. 독일, 스웨덴, 그죠? 그리고 birth control,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피임이라든지 뭐 콘돔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어떤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그런 조건에서였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자식을 낳았을 텐데, 그죠? 라고 이제 밀러가 이제 나름 유머러스하게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레드 제플린의 리드싱어였던 로버트 플랜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빅 콘서트 투어 70년대 그걸 이렇게 회상을 하더라는 거야. 나는 공연하러 다닌 게 아니라 사랑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늘 whatever road I took, 내가 어떤 길을 가건 간에 나를 태우고 가는 자동차는 그죠? 잠자리를 향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음악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 좀 불쾌한 어떤 성적인 어떤 만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겠지만, 음악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뒤에 되게 재미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딱 여기까지만. 최근에 또 그런 글도 하나 읽었었잖아요. 최근에 어떤 글이었었죠? 남자들은 왜 이렇게 막, 특히 젊은 남자들은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싸우느냐. 당연히 싸우는 이유는, 분명히 폭력이 나쁜 걸 알면서도 싸우는 이유는 그런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죠? 자기의 지위가 되게 위태로울 때,
지위가 굉장히 위험 상태 속에 처해 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그죠?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음악이라는 거는 되게 직접적인 어떤 생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음악적인 어떤 역량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잉여 자산과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반영할 텐데, 피에로 브루디에라는 그 사회학자가 그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의 그 구별에 있어서, 차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음악이 가장 그런 차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과연 상층 계급의 남성과 하층 계급의 남성이 즐기는 음악 문화를 좀 약간 비교를 해봐도 이런 걸 약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 다. 그죠? 제가 공교롭게도 다 그런 글들을 요즘에 좀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During sexual courtship, 성적인 어떤 구애 과정 중에 동물들은 종종 광고, 드러낸다는 거야. 자기 유전자가 참 좀 질적으로 좋네 안 좋네, 몸뚱아리가, 나의 정신이, 그죠?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메이트를 갖다가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인간의 되게 특수한 어떤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긴 하지만 다른 또 동물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행동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conversation, 구애 과정 중에 말이 되게 중요하죠. 유머러스해야 돼요. 음악도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능력도 있어야겠고, 여기 나와 있네, 휴머.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진화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뭣담시 진화를 했겠어요? 왜 이게 굉장히 그게 막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그죠? 코트식 중에 내가 똑똑하다, 훌륭하다라는 걸 갖다가 애드벌타이즈 하기 위해. 여자들이 왜 이렇게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하겠냐고. 여자들이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음악을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랑 되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약간 남성 중심적으로 쓴 감도 없지 않아 있네. 근데 남자들이 여자 가수를 좋아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 가수를 좋아할 때는 정말 어떤 걸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간 좀 더 음악 쪽을 좋아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약간 부수적인 거? 그죠? 그런 걸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의 너무 편견인가? 자, 아무튼 아까 있었던 그 인지심리학자 밀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음악과 춤이 완전히 서로 인터와인 되는, 그죠? 결합이 되는 우리의 어떤 진화적인 역사 대부분 동안 존재했었을 그런 조건 아래에서, 그죠? 뮤지션십과 댄스십, 음악 잘해, 노래 잘 불러, 춤 잘 춰, 이런 것들이 두 프론트, 두 개 진영, 두 개 전선에서의 성적인 어떤 적합도에 대한 표시였을 거라는 거야. 그 두 개의 프론트라는 건 뒤에 나와 있네요. first하고 second하고. 그래요. 블랙핑크, 그래. 엑소, BTS, 그래. 먼저 그 두 개의 프론트가 뭔가 봅시다.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칩시다. 그 친구는 잠재적인 자기의 그 메이트 짝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어떤 스태미너,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좋은 건강, 그게 이제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렇죠? 일단 자기를 홍보하는 거죠. Second, 두 번째로, anyone who had become expert or accomplished in music and dance, 음악에 있어서 춤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 그죠? 아주 accomplished 하게 되었던 이런 사람이라면 뭐를 또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충분한 어떤 식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있으니까 생존에 직결되지 않는 부수적인 것에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he could afford to waste valuable time. 자기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쓸 수 있다.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순전히 생존에 불필요한 기술을 갖다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홍보 효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나 멋진 자동차를 갖다가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저 사람 좀 사나 보다. 집은 좀 후져도 자동차는 왜 이렇게 멋있는 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 뭐 든 것이 없어도 가진 뭐 통장에 잔고는 별로 없어도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아, 이거 보고서 속으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다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죠? This is the argument of the peacock's beautiful tail. 바로 이것이 공작의 아름다운 꼬리에 이렇게 비견되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논리라는 거죠. The size of the peacock's tail correlates with the bird's age, health, and overall fitness. 그렇죠. 딱 그 공작의 꼬리를 딱 보면 크기를 보면 그게 그 새의 나이, 젊군, 건강하군, 아우 전반적으로 훌륭해. 이거랑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컬러풀한 꼬리는 무엇을 시그널 해준다? 건강한 그 공작이 야, 얘 정말 이런 꼬리에다 신경 쓸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스태미너가 좋아. 다른 거 다 완벽하게 다 구비해놨나 봐. 그죠? 낭비할 수 있는 메타볼리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얘는 so fit해. 그죠? so together해, so wealthy해. 그죠? 자원에 있어서. 그래서 he has extra resources to put into something that is purely for display and aesthetic purposes. 순전히 보여주려고, 순전히 미적인 목적 때문에 있는 무언가에 투자할 수 있는 잉여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 재밌네요. 아, 음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걸 좀 하기가 싫어요. 노래방 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하고 저는 다른 것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야겠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조회수도 별로 안 되는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찍는 걸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가 보다. 그죠? 시간이 남아 도나 보다. 이런 인상을 주면서 저의 어떤 섹슈얼 어필을 갖다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원서가 딱 이 정도인데 다른 대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음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진화심리학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